자, 안녕하세요, 라인입니다. 이제 7월, 8월 달에 접어들면서 이제 하반기 카메라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요번 하반기가 되게 재밌는 카메라들과 렌즈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브랜드마다 좀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카메라를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거나 살 계획이 있거나 카메라를 바꿀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다양한 브랜드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DJI인데요. DJI에서 새로운 초소형의 드론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DJI 네온이라는 드론인데요. 알리에 가보면 그냥 손으로 들고 막 셀피형 드론이라고 해서 그런 광고를 봤던 적 있잖아요. 그걸 이번에 DJI에서 출시한다고 합니다. 무게는 135g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조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체형 구조로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온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저렴한 $330로 측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AI 기반의 객체 추적, 다양한 조정 방식, 퀵샷, 그리고 4K 비디오 기능 같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DJI 드론에 있는 기능들이 전부 다 탑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로펠러 전면을 보호할 수 있는 가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드론 축구 같은 드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안전한 드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으니까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DJI에서 오즈모 액션 5 프로라는 새로운 액션 카메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액션캠 같은 경우에는 155도의 넓은 화각과 더 커진 센서와 f2.8의 조리개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저도 지금 액션 3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잘 쓰고도 있고, 심지어 저조도에서는 액션 4가 정말 좋거든요. 액션 캠 중에서는. 그리고 때깔도 좋고 배터리 성능도 되게 좋았는데 이 4보다 얼마나 더 좋게 나올지가 정말 궁금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니인데요. 드디어 85mm 1.4 GM2가 8월 말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없는 GM 렌즈 중 하나인데요.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안 좋아서 안 사는 제품인 거죠. 이전에 렌트를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모터 소리랑 AF 잡는 게 너무 별로여가지고 제가 이걸 사지 말고 시그마에서 나온 85mm DG-DM을 구매를 하시라고 했던 영상이 있거든요. 드디어 8년, 7년 만에 GM2가 나오나 봅니다. 1.4 GM2라고 적혀져 있긴 한데 최근에 캐논에서 85mm 1.2 렌즈를 냈잖아요. 근데 소니가 1.4를 낼지 1.2를 낼지가 궁금하긴 하는데 1.2가 나오면은 저도 구매를 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X9-2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FX9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작년까지는 잘 썼었는데 올해는 FX9을 사용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윗버전 브라노도 나왔고 FX3랑 FX6가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 되면서 너무 좋아지기도 하고 9과 3를 같이 촬영한 적이 있는데 때깔도 진짜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FX9이 점점 자리가 애매해지고 있는데 요번에 2가 나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크리티컬한 포인트로 나올지가 되게 궁금한 소식이고요. 드디어 2470 f2.0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2470 GM2처럼 작고 가볍게 나오면은 좀 비싸도 구매할 만한데 이게 F값이 낮아지면 구경도 커지고 무게도 늘어나기 때문에 2470 GM2보다는 가볍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GM2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뭐 이런 게 나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GM1을 아직 가지고 계신다면 넘어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0.8에 대한 메리트가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0.8의 아웃포커싱을 구별해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노려볼 만한 렌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25년에 출시하는 A7 M5인데요. A7 R5와 A1의 센서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AI 센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카메라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 볼 만한 소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40메가 센서로 사진도 높은 화소수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정도면은 한 8K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스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M4가 발열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발열을 잘 잡아서 이전에 팀킬바디였던 M3의 명성을 다시 되찾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파나소닉인데요. L-마운트 미러리스 카메라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루믹스 S9을 출시한 데 이어서 비디오 촬영에 중점을 낸 파나소닉 루믹스 S1H2 또는 고해상도 사진용 고급 카메라인 S1R2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최신 L-마운트 렌즈를 탑재한 2세대 프리미엄 카메라로
가장 혁신된 업그레이드는 하이브리드 오토 포커스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S1H2 같은 경우에는 프로레스 로우 8K를 기록할 수 있을 거다라고 루머가 뜨고 있는데 거의 뭐 레드급이죠. 다이나믹 레인지는 14 플러스 스탑으로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나소닉은 다 좋은데 이제 AF가 아쉽다라는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개선되어서 좋은 카메라가 출시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캐논인데요. 소문만 무성했던 이제 2년 전에 나와야 했었던 그런 카메라가 이제 7월 달에 나왔죠. 그래서 R1과 R5 마크2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R5 마크2는 이제 센서가 많이 바뀌었었는데요. 새로 개발되는 45메가 미면조사 적층형 풀프레임 센서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랙아웃 되는 거를 없애버렸고요. 롤링 셔터 시 왜곡을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초당 30프레임으로 고속 촬영이 되고요. 8K 30p까지 촬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R1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하이엔드 바디이죠. 전형적인 프레스 바디인데요. 프로 사진가와 비디오그래퍼한테 적합한 플래그십 카메라입니다. 이미지 센서는 2420만 화소의 이면 조사 적층형 풀프레임 센서로 전자 셔터 시 최대 40프레임, 6K 60p 로우 촬영, 그리고 4K 120p 녹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동영상을 찍으면서도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파나소닉에 있는 기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R1 같은 경우에는 롤링 셔터가 좀 심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C400을 발표를 했는데요. C300이 나온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이 C400을 내놨더라고요. 트리플 베이스 ISO 기능을 가지고 있고 풀프레임 센서를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네마 로우 라이트 코덱으로 최대 해상도가 6K 60p까지 녹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이나믹 레인지는 16스탑이라고 합니다. C300 마크2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400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이제 이미지가 이쁘게 나올지가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니콘은 Z6 3를 출시를 했습니다. 세계 최초 부분 적층형 시모스 센서 탑재라고 하는데요. 익스피드 7이 탑재된 Z6 3인데요. Z9과 Z8에 들어간 센서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화소수는 2450만 화소 모델인데요. 프로레스 로우가 되는 카메라는 Z9만 됐었었는데 요번에 Z6 마크 3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Z6 2에 비해서 3.5배 빠른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비디오 녹화도 크게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렌즈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시그마에서는 최근에 출시된 28mm부터 45mm f1.8 DG-DM을 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줌렌즈에서 1.8이 나온 렌즈가 거의 유일하게 있는 브랜드인데요. 요번에 시네마 줌렌즈인 28mm부터 45mm T2 프로토타입을 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탐론에서 소니 마운트 28300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렌즈 하나로 다양한 촬영 환경에서 최고의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다목적 고배율 줌 렌즈인데요. 1.7배 고배율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값은 4에서 7.1 가변 조리개이고요. 탐론에서 가장 빠른 VXD 모터를 탑재한 렌즈라고 합니다. 이전에 28-200 렌즈가 굉장히 가성비 측면에서도 되게 좋은 렌즈라고 많이들 알고 있고 제가 아는 감독님들도 이거를 주 메인 렌즈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100mm가 더 더해지고 조리개가 4부터 시작하는 렌즈입니다. 하반기에 출시된 렌즈와 카메라를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카메라와 렌즈를 구매를 하시려고 하신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정보를 꼭 기억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